황교안 국무총리실 공보팀 명의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방송 직전에. 그러니까 이건 제가 황교안 총리 전화번호에다가 남긴 문자를 보고 답신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2시간 전에 제가 황교안 총리가 최순득 일가와 연루돼 있다는 내용의 의혹이 있어서 취재를 했는데요. 반론권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 공보관실에서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도할지 이미 황교안 씨는 알고 계신다는 거죠. 자, 저희가 보도하기 전에 먼저 반론권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고발뉴스 해당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아직 저희가 보도도 안 했는데 여하튼 고발뉴스 해당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최순득을 전혀 모르고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실제로 만난 적도 없다. 황교안 최순득 자매와 황교안 대행이 친분이 있다. 제보자는 최순실이 거래해온 은행 지점장의 아내가 황교안의 측근이다. 이렇게 제보를 했고, 하지만 황교안 측은 아직 답변이 없다. 근데 조금 전 방송 직전에 6시 50분에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발뉴스 해당 보도, 엄중하게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추가 허위 보도할 경우에 엄중하게. 좀 내용 살펴보죠. 저희가 어떤 허위 보도를 했는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무장관 시절에 최순득 일가와 친분이 있었으며 이후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안다는 중요 진술이 나왔다. 최순득 일가와 30년 지인으로 최 씨 일가 내부 사정에 정통한 A씨. 이분은 저희가 이분을 통해서 많은 팩트를 확인하고 있는데 상당히 정통한 사람입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뭐 총리실에서 엄중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가급적이면 인터뷰 내용을 방송하지 않는데 짧게라도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통한 A씨는 그냥 생계형으로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매우 유능한 사업가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업가입니다. 2014년 가을경 이 시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팩트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분 주장에 따르면 2, 3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황교안 당시 장관과 전화로 약속을 잡는 걸 옆에서 봤으며 이후 실제로 압구정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만 해도 최순득 씨가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아서 최순득 일가의 실세로 이 최순득 씨가 전면에 활동했으며 이 최순득과 황 장관이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직접 그 제보자의 음성 파일을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겠습니다. 2시간 가까이 저희가 대화를 나눴고요. 직접 만나서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저희가 일단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커피빈에서 통화하는 걸 보셨어요? 장성치 사무실 자주 가니까. 아, 장성치 사무실에서 통화하는 걸 들으셨다고? 그렇지. 그리고 커피빈에서 만나자 하는 걸 약속을 거기다 했다. 자, 저희 커피빈에 직접 가봤습니다. 남단이 보이고요. SK 주유소 옆으로 주차장이 아주 넓은 카페 자리입니다. 여기 카페 빈이라고 유명한 카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황교안 법무장관 시절에 최순득 씨 일가와 황교안 씨가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실제 만난 것 같다라고 하는 매우 신뢰할 만한 제보를 확인했는데요. 지금은 다른 아마 자동차 관련 전시장인 것 같은데 그런 걸로 지금 리노베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제보에 따르면 황교안 현재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시 법무장관 시절에 최순득 씨와 최 씨 일행과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실제 만났다라고 하는 증언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거. 자, 여러분들 뭐 압구정도 지나가시다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커피빈
지금은 뭐 다른 업종 전환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사업가 A씨, 30년 최순득, 장석칠 지인입니다. 장석칠 씨, 최순득 씨, 장석칠 씨가 있는 그 사무실에서 황 장관과 통화하고 여기서 만나는 것을 저희 들었다,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취지로 말을 했지요. 한 2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근데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신뢰할 만한 얘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 B씨의 전화 인터뷰를 저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바로 이곳에서 최순득 씨가 유명 연예인들로 뭐 많이 둘러싸여 있었다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연예인들과 주로 이 압구정동 커피빈에서 만났다. 그리고 여기서 법무장관도 약속을 해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법무장관을 지내시고 총리 지내시고 대통령 권한대행 지내고 계신 우리 황교안 총리께서 오보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겠다고 알려오셨지만 저희는 보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자, 그렇다면 저희가 왜 최순득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저는 최순실 전문 기자인데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2016년 작년 10월 30일에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다가 영국을 거쳐서 들어오지요. 그리고 나서 바로 검찰로 안 가고 그 다음날 들어갑니다. 그런데 30일 날 호텔에서 자면서 모의도 하고 중요한 것은 시중은행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인출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겨레. 그것과 관련된 아주 의미 있는 진술을 바로 이 A씨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분의 진술을 저희가 높이 살 수밖에 없어요. 이분 진술은 뭐냐면 바로 그 은행이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은행이 국민은행이다. 최순득 씨가 소유하고 있는 삼성동의 그 건물 1, 2층을 국민은행이 쓰고 있는데 그 국민은행의 지점장이 바로 현금 5억을 인출해줬다. 여러분, 당장 내일 검찰에 불려 들어갈 중요 사건 피의자한테 그것도 5억씩이나 되는 돈을 대출해준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대출해줬든지 아니면 자기 계좌에서 빼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 국민은행 봉은사로 지점은 최순실 씨에게 최소한 확인된 것만 해도 그동안 3차례 담보 대출을 해준 은행이에요. 미승빌딩, 신사동 미승빌딩, 김기춘 씨가 거기에 비밀사무실 6, 7층에 운영했다라는 보도를 써서 민형사 지금 제가 소송을 겪고 있는 바로 그 빌딩에 2억 1,200만 원. 그 다음에 하남 땅. 이건 저희가 4년 전에 찾아서 보도해드렸어요. 최순실이 보유하고 있던 하남 땅 담보로 1억 8천만 원. 그 다음에 강원도 평창 땅. 이것도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만 담보로 1억 원을 대출해줬어요. 바로 그 봉은사로 지점에서. 그 지점장 문 씨가 이번에 또 5억을 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계속 금전관계가 있었고 사실상 사금고 형식으로 이 봉은사로 지점의 국민은행 문 지점장과 관계를 가져왔는데 이 문 지점장이 주요 사건 피의자한테 5억 원을 현금으로 빼준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하고서도 아직 그 문 지점장은 건재합니다. 저희가 어렵게 취재를 해보니까 그냥 보통 지점장이 아니라 본부장급 지점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잘 나갈까요? 왜 이렇게 최순실에 대해서 깊이 있는 거래를 하고 있을까요? 더구나 최순득 씨 건물도 또 이쪽에서 담보대출해준 걸로 이전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A씨는 현재 반론권 하나 먼저 드릴까요? 국민은행의 입장. 총리실에서 소송이 들어오는데 국민은행까지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가 피곤하니까 일단 충분한 반론권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좀 무겁네요. 국민은행 측은 자기들은 최순실을 본 적 없고 그렇게 거액 5억을 이렇게 쉽게 대출해 주는 게 아니다 라면서 일단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현금으로 5억을 가져간다는 건 거의 범죄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뜻인데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건데 그걸 어떻게 은행에서 내주겠느냐 라면서 오히려 저희한테 반문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자, 그래도 또 국민은행까지 또 소송을 들어오면 제가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소송을 당하면 좀 힘들어서 자,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바로 최순득 씨가 살고 있는 건물입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아는 거 아니고요. 다른 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본점에서. 최순실 씨가 여기서 본점에서 확인해라. 제보를 받았네. 그런 적 없어요. 예. 그런 적 없다. 정황상 아니에요. 저쪽 왔었는데 정황상 아니에요? 그저들 얼굴도 아니까 TV 나오니까 이상하죠? 정황상 아니라고 하죠. 오지 않고서 돈을 인출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지 않은 것과 인출을- 상관없이 네. 안 왔는데 돈을 저희 집에서 뽑아둔 적이 없다니까. 어쨌든 오지도 않- 자, 어쨌든 뽑아준 적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마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정보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라고 하는 취지인데 저희가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의혹 제기가 상당히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금전 거래를 지속해 오고 그런가 하면 바로 내일 검찰 소환될 사람한테 5억을 빼줬다면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뭔가 이 문지점장과 권력과 최순실과 뭔가 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이런 내용이 있네요. 제보자 H는 국민은행 봉은사로 지점장 문모 씨의 아내가 법무부 고위직 간부 공무원이랍니다. 이 얘기를 듣고 뭔가 퍼즐이 풀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됐어요. 평소 최순득 부부와 친분이 있었다. 봉은사로 지점장 문모 씨 부부가 아내가 법무부 고위직 간부인데 최순득 씨가 호텔 건립을 제주도에다가 추진했었는데 그때도 부부 동반으로 제주도를 함께 여행 갔다 왔다. 국민은행 문 지점장의 아내가 황교안 법무장관의 측근이다. 지난해 황 장관의 국무총리직 인수작업도 그 아내가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9월 승진한 것도 그 공을 인정받은 것이 아닌가 되물었다. 저희가 실제 그래서 이 문 지점장님의 아내가 법무부 고위직인지 확인해 봤어요. 근데 맞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9월에 승진한 것도 맞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부차적인 것들이 팩트가 다 사실로 드러나고 더구나 이 A씨라는 사람은 최순득 일가와 너무나 오랫동안 30년 동안 그 속살림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요즘에 장석칠 씨가 그 빌딩을 팔려고 돌아다니는 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진거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특검에서 빨리 인지해야 됩니다. 지금 최순실, 최태민, 최순실, 최순득, 최순천 일가는 급전으로라도 빨리 이거를 자기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되게 내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황교안 권한대행 이제 뭐 소송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주셨으니까 법정에서 저희는 성실하게 진실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네티즌 분들께서도 황교안이 지금 마치 대통령 행세를 하면서 안보 논리를 다시 찾고 촛불을 인위적으로 끌려고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황교안과 최순실 일가 사이에 온갖 커넥션과 관련된 제보 있으면 항시라도 저희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떤 사람이냐? 지난해 12월 21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당 정동현 의원이 이렇게 물었어요. 황교안 총리 당시에 최순실과 관련된 많은 보도들을 유언비어라고 이렇게 일축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보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아직도 12월 21일이면 언제입니까? 이미 대통령이 사과하고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태입니다. 촛불이 그야말로 혁명을 완수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정동인 의원님 믿습니다. 미르재단이나 최순실 씨에 대한 의혹이 최초에 제기됐을 때 유언비어라고 당신이 규정했다. 아직도 유언비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자 작년 12월 21일입니다. 재작년 12월 21일이 아니라
아직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아 말할 수 없다. 며 최순실 일가를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고수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저희 사실은 라이브가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교안 국무총리실 공보팀 명의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방송 직전에. 그러니까 이건 제가 황교안 총리 전화번호에다가 남긴 문자를 보고 답신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2시간 전에 제가 황교안 총리가 최순득 일가와 연루돼 있다는 내용의 의혹이 있어서 취재를 했는데요. 반론권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 공보관실에서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도할지 이미 황교안 씨는 알고 계신다는 거죠. 자, 저희가 보도하기 전에 먼저 반론권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고발뉴스 해당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아직 저희가 보도도 안 했는데 여하튼 고발뉴스 해당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최순득을 전혀 모르고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실제로 만난 적도 없다. 황교안 최순득 자매와 황교안 대행이 친분이 있다. 제보자는 최순실이 거래해온 은행 지점장의 아내가 황교안의 측근이다. 이렇게 제보를 했고, 하지만 황교안 측은 아직 답변이 없다. 근데 조금 전 방송 직전에 6시 50분에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발뉴스 해당 보도, 엄중하게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추가 허위 보도할 경우에 엄중하게. 좀 내용 살펴보죠. 저희가 어떤 허위 보도를 했는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무장관 시절에 최순득 일가와 친분이 있었으며 이후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안다는 중요 진술이 나왔다. 최순득 일가와 30년 지인으로 최 씨 일가 내부 사정에 정통한 A씨. 이분은 저희가 이분을 통해서 많은 팩트를 확인하고 있는데 상당히 정통한 사람입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뭐 총리실에서 엄중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가급적이면 인터뷰 내용을 방송하지 않는데 짧게라도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통한 A씨는 그냥 생계형으로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매우 유능한 사업가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업가입니다. 2014년 가을경 이 시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팩트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분 주장에 따르면 2, 3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황교안 당시 장관과 전화로 약속을 잡는 걸 옆에서 봤으며 이후 실제로 압구정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만 해도 최순득 씨가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아서 최순득 일가의 실세로 이 최순득 씨가 전면에 활동했으며 이 최순득과 황 장관이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직접 그 제보자의 음성 파일을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겠습니다. 2시간 가까이 저희가 대화를 나눴고요. 직접 만나서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저희가 일단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장성실 사무실에서 통화를 드렸다고? 그리고 커피빌에서 만나자 하는 걸 약속을 거기다 했다. 커피빈에서 통화하는 걸 보셨어요? 장성실 사무실 자주 장성실 사무실에서 통화하는 걸 들으셨다고? 그렇지. 그리고 커피빈에서 만나자 하는 걸 약속을 거기다 했다. 자, 저희 커피빈에 직접 가봤습니다. 남단이 보이고요. SK 주유소 옆으로 주차장이 아주 넓은 카페 자리입니다. 여기 카페 빈이라고 유명한 카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황교안 법무장관 시절에 최순득 씨 일가와 황교안 씨가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실제 만난 것 같다라고 하는 매우 신뢰할 만한 제보를 확인했는데요. 지금은 다른 아마 자동차 관련 전시장인 것 같은데 그런 걸로 지금 리노베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제보에 따르면 황교안 현재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이 당시 법무장관 시절에 최순득 씨와 최 씨 일행과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실제 만났다라고 하는 증언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거. 자, 여러분들 뭐 압구정도 지나가시다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커피빈 지금은 뭐 다른 업종 전환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사업가 A씨 30년 최순득 장석칠 지인입니다. 장석칠 씨, 최순득 씨, 장석칠 씨가 있는 그 사무실에서 황 장관과 통화하고 여기서 만나는 것을 저희 들었다,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취지로 말을 했지요. 그런 적 없다. 정황상 아니에요. 저쪽 왔었는데 정황상 아니에요? 그저도 얼굴도 아니까 TV 나오니까 이상하죠? 정황상 아니라고 하죠. 오지 않고서 돈을 인출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지 않은 것과 상관없이 네. 안 왔는데 돈을 저희 집에서 뽑아둔 적이 없다니까요. 어쨌든 오지도 자, 어쨌든 뽑아준 적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마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정보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라고 하는 취지인데 저희가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의혹 제기가 상당히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금전 거래를 지속해 오고 그런가 하면 바로 내일 검찰 소환될 사람한테 5억을 빼줬다면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뭔가 이 문지점장과 권력과 최순실과 뭔가 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이런 내용이 있네요. 제보자 H는 국민은행 봉은사로 지점장 문모 씨의 아내가 법무부 고위직 간부 공무원이랍니다. 이 얘기를 듣고 뭔가 퍼즐이 풀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됐어요. 평소 최순득 부부와 친분이 있었다. 봉은사로 지점장 문모 씨 부부가 아내가 법무부 고위직 간부인데 최순득 씨가 호텔 건립을 제주도에다가 추진했었는데 그때도 부부 동반으로 제주도를 함께 여행 갔다 왔다. 국민은행 문 지점장의 아내가 황교안 법무장관의 측근이다. 지난해 황 장관의 국무총리직 인수작업도 그 아내가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9월 승진한 것도 그 공을 인정받은 것이 아닌가 되물었다. 저희가 실제 그래서 이 문 지점장님의 아내가 법무부 고위직인지 확인해 봤어요. 근데 맞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9월에 승진한 것도 맞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부차적인 것들이 팩트가 다 사실로 드러나고 더구나 이 A씨라는 사람은 최순득 일가와 너무나 오랫동안 30년 동안 그 속살림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요즘에 장석칠 씨가 그 빌딩을 팔려고 돌아다니는 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진거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특검에서 빨리 인지해야 됩니다. 지금 최순실, 최태민, 최순득, 최순천 일가는 급전으로라도 빨리 이거를 자기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까지 알고 있을 정도. 그 다음에 하남 땅. 이건 저희가 4년 전에 찾아서 보도해드렸어요. 최순실이 보유하고 있던 하남 땅 담보로 1억 8천만 원. 그 다음에 강원도 평창 땅. 이것도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만 담보로 1억 원을 대출해줬어요. 바로 그 봉은사로 지점에서. 그 지점장 문 씨가 이번에 또 5억을 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계속 금전관계가 있었고, 사실상 사금고 형식으로 이 봉은사로 지점의 국민은행 문 지점장과 관계를 가져왔는데, 이 문 지점장이 주요 사건 피의자한테 5억 원을 현금으로 빼준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하고서도 아직 그 문 지점장은 건재합니다. 저희가 어렵게 취재를 해보니까 그냥 보통 지점장이 아니라 본부장급 지점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잘 나갈까요? 왜 이렇게 최순실에 대해서 깊이 있는 거래를 하고 있을까요? 더구나 최순득 씨 건물도 또 이쪽에서 담보대출 해준 걸로 이전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A씨는. 현재 반론권 하나 먼저 드릴까요? 국민은행의 입장. 총리실에서 소송이 들어오는데 국민은행까지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가 피곤하니까 일단 충분한 반론권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좀 무겁네요.
국민은행 측은 자기들은 최순실 본 적 없고 그렇게 거액 5억을 이렇게 쉽게 대출해 주는 게 아니다 라면서 일단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현금으로 5억을 가져간다는 건 거의 범죄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뜻인데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건데 그걸 어떻게 은행에서 내주겠느냐 라면서 오히려 저희한테 반문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자, 그래도 또 국민은행까지 또 소송을 들어오면 제가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소송을 당하면 좀 힘들어서 자,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바로 최순득 씨가 살고 있는 건물입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아는 거 아니고요. 다른 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본점에서. 최순실 씨가 여기서 본점에서 확인해라. 그런 적 없다. 한 2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근데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신뢰할 만한 얘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 B씨의 전화 인터뷰를 저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바로 이곳에서 최순득 씨가 유명 연예인들로 뭐 많이 둘러싸여 있었다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연예인들과 주로 이 압구정동 커피빈에서 만났다. 그리고 여기서 법무장관도 약속을 해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법무장관을 지내시고 총리 지내시고 대통령 권한대행 지내고 계신 우리 황교안 총리께서 오보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겠다고 알려오셨지만 저희는 보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자, 그렇다면 저희가 왜 최순득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저는 최순실 전문 기자인데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2016년 작년 10월 30일에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다가 영국을 거쳐서 들어오지요. 그리고 나서 바로 검찰로 안 가고 그 다음날 들어갑니다. 그런데 30일 날 호텔에서 자면서 모의도 하고 중요한 것은 시중은행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인출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겨레. 그것과 관련된 아주 의미 있는 진술을 바로 이 A씨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분의 진술을 저희가 높이 살 수밖에 없어요. 이분 진술은 뭐냐면 바로 그 은행이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은행이 국민은행이다. 최순득 씨가 소유하고 있는 삼성동의 그 건물 1, 2층을 국민은행이 쓰고 있는데 그 국민은행의 지점장이 바로 현금 5억을 인출해줬다. 여러분, 당장 내일 검찰에 불려 들어갈 중요 사건 피의자한테 그것도 5억씩이나 되는 돈을 대출해준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대출해줬든지 아니면 자기 계좌에서 빼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 국민은행 봉은사로 지점은 최순실 씨에게 최소한 확인된 것만 해도 그동안 3차례 담보 대출을 해준 은행이에요. 미승빌딩, 신사동 미승빌딩, 김기춘 씨가 거기에 비밀사무실 6, 7층에 운영했다라는 보도를 써서 민영사 지금 제가 소송을 겪고 있는 바로 그 빌딩에 2억 1,200만 원